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평일 한 주 열심히 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직장인분들은 한 주간 김 상사의 구속에서 해방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한 주간 열심히 사업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삼전후 모아서 여러분과 제가 김 상사에게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삼전과 삼전 후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니까 오늘은 치킨에다가 맥주도 한잔 하시고 곱창에다가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 한 주의 스트레스를 푸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달달한 생크림 케이크에다가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면서 한 주의 스트레스를 푸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며칠 공매도와 TSMC의 인텔 수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악재들이 삼성전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분명히 시장에 주는 충격은 있겠지만 삼성전자 주식에는 엄청난 타격은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주식의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이외에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 시행 시에 출구 전략을 잘 모색해 놔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타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많은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단기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지금은 주가 과열 상태이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주식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1월인데도 벌써 코스피 지수가 3100을 넘었고요. 많은 주식 전문가들도 3100을 이렇게 빨리 찍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에 코스피 지수 급등에 따른 거품 논란에 대해서 투자자의 위험 추구 성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며 주가 동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최근에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주가 상승이 단기간에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주가가 급격히 조정을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시장 불안에 대해 항상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이상한 시장이 아니며 향후에 주가 하락 변수에 대해 항상 신중히 체크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밋빛 미래만을 보고 뇌동 매매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은 얼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이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흔들 충격으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공급 차질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환율의 변화와 저금리 기조의 변화가 앞으로 가장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환율,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 상황이 바뀐다면 급격히 쪼그라들 주식시장이 한편으론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증시의 고공행진 속에 늘어나는 비투에 대한 주의를 무척이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을 둔 투자 확대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따른 가격 조정으로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요. 주가가 앞으로 한없이 오를 것 같아 과도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통한 주식 투자는 시장에 과도한 충격이 온다면 주식시장이 박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돈을 끌어다 쓰더라도 악재가 터졌을 때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삼존후가 4만 원일 때는 대출을 써서 주식을 사는 게 맞았으나 지금 8만 원 부근에서는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출을 한다면 본인이 한 달에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는지 잘 체크하시고 신중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주식시장 과열에 대한 불안 정서도 깔려 있지만 마냥 불안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자산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현재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복원력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100조 원 늘어나고 지난해 3분기 기준에 1,7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빚과 관련해서도 가계부채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를 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그전보다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 만기도 그 이전보다 장기화되면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낮아지고 실제로 연체율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지난해 7월 이후 5번째 동결하는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근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국내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걸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가 안정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의 경고, 증시가 너무 빠르다, 비투 조심하라, 조만간 폭락 가능성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